시켜. 법대로 해. 변사님, 오늘 우리 꼬꼬 부부 네. 이번 이슈는 약간 이런 남편도 있단 말이야?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사연이었는데요. 지금 타이틀이 이래요. 성추행 당했는데 공감 안 된다라면서 방관한 남편, 아내는 결혼을 무르고 싶다, 이렇게 이게 타이틀이에요. 네. 와,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? 이 글 쓴 여성분이 네. 몇 달 지난 일인데도 자꾸 생각이 나고 비슷한 상황을 TV나 영화에서 보기만 해도 네. 그때 나의 모습과 대비가 돼서 너무 비참하다. 네. 라고 이제 시작을 해주셨어요. 네네. 그래서 이 사연자분에 따르면 네. 당시에 남편이랑 함께 있었대요. 네네. 근데 이제 이 남편분은 성추행 당하는 순간을 목격하지는 못했는데 네. 이 여성분이 아내분이 네. 그 문제의 남성 성추행한 네. 가해 남성을 정확하게 지목을 하면서 네. 소리를 지르고 예. 남편한테 저놈이 내 엉덩이를 만지고 갔다라고 알렸대요. 그 자리에서 즉시요. 네, 즉시. 그 보통의 반응 같으면 굉장히 난리 나죠. 남편이 더 화가 날 상황이잖아요. 네네. 뭐 같이 있던 일행이 더 화가 날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남편이 이제 인상을 쓴 채로 그냥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이 예. 달아나는 예. 가해 남성을 바라만 보고 있고 그 아내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남편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준 안 거네요? 해준 거죠. 네. 그 어떤 말이나 행동도 안 한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이 아내분이 네. 직접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범인을 잡아서 아내분께서요?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CCTV도 이제 돌려봤더니 네. 성추행 장면이 다행히 잡혀가지고 처벌까지 받게 되는 진짜 있었던 그럼 상황인 명확하게 거죠. 오해가 진짜로, 아니라. 추행을 당한 게 맞잖아요. 그렇죠. 아. 근데 뭐 이거는 그렇다 쳐요. 예. 그렇다 치는데 남편이 이 모든 과정을 방관한 거예요. 아니, 왜 그럴까요?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굉장히 붐비는 지하철역에서 예, 그렇게 예. 얘기했으면 뭐 좀 오해한 거 아니야?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? 뭐 이것도 화가 나겠지만 뭐 예. 그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CCTV까지 확인을 하고 뭐 명확한 범행이 추행이잖아요. 명확하게 이제 잡혔으면은 좀 뭔가 대응을 당연히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뭔가를 해주지 않더라도 같이 그렇죠, 분노해 그렇죠. 준다든지 네.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모든 걸 너무 남일처럼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참다 못해서 예. 대체 당신 왜 그랬냐 그때. 그렇죠. 보복할까봐 무서워서 그랬냐. 남자니까요. 네. 예. 그 만약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직접 나서서 뭐는 못해주더라도 적어도 그냥 나 놀란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달래주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냐. 그쵸.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. 네. 지금 남편한테 딱 알렸어요. 여보, 저 남자가 나 엉덩이 만졌어. 이렇게 했을 때, 그럼 그거 쫓아가서 뭐 잡아서 뭐 혈투를 벌이고 그러라는 거 아니더라도, 당신 괜찮아? 당신 놀랐겠다. 뭐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. 그쵸. 근데 이제 이 아내분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나 봐요. 이 상처받죠. 남편의 행동으로. 예.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이제 좀 화도 내고 그렇죠. 이렇게 이게 했는데 응어리가 이제 진 거죠. 그쵸. 예. 응어리가 진 거죠. 예. 그래도 남편이 뭐 그때 그래 뭐 미안해 뭐 이 정도로 성의 없이 얘기하는 거 빼고는 한 번도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나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해주거나 빈말이라도 사과를 해주거나 먼저 그러니까요.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럴 수 있잖아요. 나중에라도 이제 아내가 뭐 TV 보다가 우연히 성추행을 뭐 당한 장면을 봤다. 이렇게 하면 또 생각이 나가지고 당신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? 뭐 이렇게 했을 때 여보 미안해. 내가 그때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경황이 없어서 당신을 이렇게 좀 챙겨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쵸. 다음번에는 내가 당신 지켜줄게. 뭐 이렇게 했으면 또 넘어갔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것도 없다는 거잖아요. 그런 게 전혀 없고 아내가 너는 네 아내가 그렇게 범죄자한테 당해도 화도 안 나냐 이랬더니 예. 이 남편이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런 거 잘 공감이 안 돼. 와 어떻게 하지?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렸을 때 동생이 맞고 와도 네. 다른 집 형들은 막 나가가지고 누가 내 동생 때렸어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싸우러 갈 때도 그냥 싸우러 가나 보다 하고 가만히 있었어. 그리고 친한 친구가 막 패싸움에 휘말려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못해서 가만히 있다가 절교당할 뻔한 적도 있어. 사실 나는 진짜 이런 상황이 잘 공감이 안 돼 하고 공감 능력 부족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본인 스스로. 그럼 사실
이런 거네요. 내가 당신뿐만 아니고 나 모든 사람한테 난 원래 내 동생도 그래. 그렇고 친구한테도 그렇고 나 원래 그래. 난 뭐 그런 거 원래 잘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야. 아 이렇게 얘기할 노력이 있으면 그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얘기해 이게 주겠다. 그런 말이 있어요. 공감 능력이 사람 따라서 네. 능력에 뭐 차등은 차이는 있을 있을 수 수 있죠. 있잖아요. 근데 네. 공감 능력도 지능이라는 말을 해요. 공감지는. 네, 왜냐하면 공감을 해서 공감을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. 이 아내분이 내용을 듣고 싶은 들어보면은 얘기가 있는 거죠. 공감을 해주지 못해서 내 아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구나. 그러면 내가 진심으로 마음속으로는 이게 공감이 안 안 돼도 되더라도. 머리로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. 이 그렇겠죠. 상황을. 네네. 그러면 내가 공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. 다음번에는 내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줄게.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능이 떨어진다는 말이 맞아요. 사람들이 하죠. 맞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말들이 있어요. 맞아요. 공감 능력도 지능이다. 네.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느 부분은. 네네네. 물론 타고난 능력은 좀 차이가 날 수 음. 있지만 어쨌든 공감 능력은 떨어져도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인데 무슨 내 말이에요. 아내가 그런 몹쓸 짓을 당했다면. 당했는데 내가 적던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마음에 응어리가 맺혀가지고 상처가 돼갖고. 나와의 네. 결혼 생활까지도 고민을 할 정도로 상처를 받았는데 이 뒤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?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도 사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있죠. 거죠. 네, 맞아요. 전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눈치가 없던가 못된 거거나 정말 둘 중에 하나예요. 자기 생각만 딱 하는 나는 원래 이래. 원래 이런 게 어디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원래 그럼 혼자 그래 살지. 하려면 혼자 살아야죠. 아유 참 진짜 이 아내분이 너무너무 섭섭했을 것 같아요. 이건 진짜 약간 섭섭함을 떠나서 뭐라 그럴까요? 살면서 얼마나 크고 어려운 일이 많이 겪게 그쵸. 되겠어요.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의지가 될 수 있을까? 그게 신뢰가 깨졌을 것 같아요. 저 그리고 뭔가 가장 가까이서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. 얘기를 했다가 공감하지 못하겠어라 얘기를 듣고 더 상처받을까봐 얘기를 못하죠. 이거 못할 것 못하죠. 같기도 하고 이게 네. 꼭 이 케이스는 뭐 남편분이 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뭐 요런 케이스였지만 예, 예. 사실 이게 뭐 남자 여자 불문이잖아요. 그렇죠. 이거는 남편분이 뭐. 밖에 나가서 뭐 회사에서 뭐 힘든 일이 있었어. 예. 이런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라고 했는데 실제로 진짜 많아요. 남편분께서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예. 나는 이제 뭐 너무 힘들게 이 가정 생활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밤낮 없이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와서 조금 힘들다란 얘기만 해도 너 뭐 어쩔 수 있냐? 지금 애 낳았는데 나는 뭐 안 힘들어? 그러니까요. 이렇게 평생을 그 얘기밖에 못 듣고 내가 뭐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았다. 결국 이것도 아내가 남편을 공감해주지 못한 거죠. 거잖아요. 맞아요. 굉장히 흔히 뭐 성격 차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그쵸. 이혼 사유 중에 자주 등장하는 거거든요. 이 공감이라는 맞아요, 게. 맞아요. 예. 그 진짜 변호사님 생각을 해보자고요. 오늘 막 진짜 막 상사한테 엄청 깨지고 밑에 부하 직원을 또 치받고 막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진짜 힘든 마음을 안고 집으로 갔어. 여보 오늘 내가 좀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당신만 힘들어? 나도 힘들어. 사회생활 돈 벌면서 그렇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?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? 이겨내. 다 그래. 아우, 징징거리지 마, 약한 소리 좀 하지 마. 나도 힘들어. 애들 키우고 먹고 살려고 하면 어떡해. 막 이렇게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. 미치는 거죠. 너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. 그렇게. 네, 너무 하면. 답답할 네. 것 같아요. 힘이 하나도 안 날 것 맞아. 같아. 그러니까 말이라도 진짜 당신 오늘 힘들었구나. 당신 너무 수고 많았어. 당신이 늘 이렇게 고생해서 우리 집 아이들 이렇게 하느라고 내가 너무 늘 고마워. 조금 힘들겠지만 더 힘내줬으면 좋겠어. 나도 더 열심히 할게.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힘이 나요. 뭐 때로는 영혼 없는 사과가 더 짜증난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요. 이런 케이스는 남편분이 너무- 영혼이 있든 없든 그래도 내 아내가 원하는 반응이 이런 반응이고 그러니까요. 지금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네. 하면은 그렇게 마음으로 100%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머리로 좀 이해를 해서 마땅하게 해줘야 되는 말들 있잖아요. 맞아요. 네, 아니 지금 이런 태도는 나는 너를 위해서 일말에 뭐도 안 할 거야. 맞아요. 이거잖아요.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바라지 마. 바라지 마. 난 내 동생한테도 그랬고 내 친구한테도 그랬고 아유, 무슨
혼자 살아요. 혼자 살아야지. 네. 결혼 왜 했어요? 정말. 그래서 참 이혼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도 일은 굉장히 많은 부분 이해가 되고 예. 다만 이제 뭐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한지 생각한다는데 그건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. 예, 몇 네. 번 우리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. 네, 네. 무효 사유까지는 네. 요게 조금은 어려울 수 어렵고 있겠죠. 다만 이건 정말 뭐 말 그대로 성격 차이죠. 성격 네네. 차이고 이 정도로 뭔가 소통이 되지 않아서 힘들다라고 하면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죠. 네네, 네, 맞아요. 근데 예. 뭐 재판상 이혼으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, 기타 중대한 네네.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공감 능력이 부족함에 따라서 내가 혼인 생활을 도저히 이게 지속할 수가 없을 정도다. 네. 네네. 만약에 그 정도가 이제 뭐 입증이 돼야 또 거기에 해당되긴 하겠지만 충분히 뭐 이혼을 하시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. 그죠. 그러니까 만약에 글쎄요. 이혼 만약에 요 상황에서 이혼 뭐 한다 이렇게 하면 아내분이 이 성추행이 만약에 너무 진짜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어떤 정신과의 어떤 진료를 받거나 막 그 공황장애가 생기거나 바깥에 그 뭐 외출을 못하거나 막 정말 이 지경으로 굉장히 심했는데 남편이 나는 진짜 네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서 막 내버려 뒀다든지 그런 경우는 오히려 유기가 되겠죠. 그쵸. 네. 예. 뭐 이제 뭐 그런 어떤 뭐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어렵네요. 이게 이제 요게 말 그대로 성격 차이 아니에요. 저희가 정말 성격 차이죠. 성격 네. 차이인데 아니 변호사님 이러다가 왜 그렇게 되겠어요. 그 우리 왜 결혼하기 전에 요즘은 사기 결혼이 막 너무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범죄 이력 떼고 뭐 재산 증명서 떼고 네. 건강검진 떼고 이렇게 하다 이제는 심리검사 결과지도 이제 떼서 서로 공유를 해야 될 판이에요. 아 근데 너무 답답하시고 너무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. 그쵸. 이 아내분께서. 맞아요. 그러니까 이 사연 지금 접한 우리 분들이 저희가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공감 능력보다 게으름이나 귀찮음이 더 큰 것 같다 이 남편은.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귀찮은 거예요. 아우 됐어 네. 몰라 그냥 이렇게 하고 공감 지수는 지능이랑 관련인데 이 남자는 지능이 낮은 것 같다. 이 남자는 지금 극도의 이기주의, 비겁함 그런 모습이다. 또 어떤 극단적인 분은 이혼이 답이다. 막 이렇게 뭐 해주기도 이혼이 했는데. 답이라고까지 감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맞아요. 참 이렇게 근데 타고난 성격은 사실 잘 바뀌지는 않잖아요.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같이 좀 상담도 받아보시고 네. 만약에 이혼하겠다는 마음이 딱 들어서지 않으신다면 맞아요. 같이 부부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 남편분도 좀 이런 상담 같은 걸 좀 진행을 하셔서 원만하게 이 성격이 차이가 없는 사람은 어디 어디 있겠어요. 있어요. 다만 그 차이의 간극을 좀 줄이는 노력을 같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나는 원래 이래 뭐 이렇게 하면은 혼자 살아야죠. 근데 이제 누구랑 내가 같이 살면서 맞춰가면서 일평생 둘이 함께 가겠다라는 결정을 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좀 없는 부분은 노력을 하고 또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부분을 못 가지고 있으면 또 그 나름대로 그것도 좀 이해를 해주고 맞아요. 이렇게 하면서 맞춰가는 거죠. 오늘은 그래서 조금 섭섭하고 답답한 사연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